이진관 판사의 선고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판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입니다. 하루도 채 안 돼서 윤석열 측에서 서둘러 메시지를 뱉어냈는데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게 아닙니다. 선고를 포기하겠다는 듯한 비열한 꼼수로 읽히는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려 징역 23년을 때리고 즉시 법정 구속까지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이나 더 쳐올린 형량, 이 숫자 자체가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형량의 숫자만으로도 이미 지진급 충격인데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건 재판부가 12.3을 부르는 순간부터 판결의 무게를 철저히 못 박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 전쟁 선언처럼 사건의 본질을 규정짓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으면서 12.3 혐의가 아니라 12.3내란이라고 강력하게 못 박았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그 순간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혐의인지 내란인지로 치열하게 갈리던 논쟁이 법정에서 이미 결론으로 강제 제시된 셈,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김용남 전 의원의 설명이 정확히 핵심을 찔러댑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는 확실하다고 예상했으며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3년이 터져나온 건 통상적인 흐름을 완전히 깨부수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법조계에서 구형보다 선고가 더 올라가는 걸 속칭 올려치기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그 올려치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판부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배경 설명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형량이 이렇게까지 치솟은 이유를 내란의 본질적 성격에서 파헤쳤습니다. 내란은 연쇄살인보다도 더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 국가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괴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극도로 무겁게 거의 분노에 차서 바라봤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판결의 진짜 뼈대입니다. 형량 숫자보다 바로 이 지점이 판결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국민이 분노해야 할 핵심입니다. 법원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범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국가 반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보통 내란이라고 하면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떠올리지만 이 사건은 위로부터의 내란, 즉 권력자들이 자행한 배신 행위라는 점이 강하게 강조됐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를 친윤 쿠데타로 직설적으로 규정지었고 실패한 친윤 쿠데타 사례가 거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덧붙여 충격을 더합니다. 이게 얼마나 희귀하고 위험한지 상상해보세요. 판결문 취지로는 성공을 막은 건 가해자들의 자제력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힘과 저항이었다는 표현이 완벽하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합니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를 가해자의 절제나 계획 미숙으로 돌리면 사회는 똑같은 지옥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실패 원인을 국민의 분노, 현장 공경의 용감한 저항, 국회 해제 결의 같은 현실 제동장치에서 찾은 건 책임의 화살을 다시 가해자들에게 돌려박는 정의로운 칼날입니다. 이게 바로 법의 힘입니다. 재판부는 중형선고 이유를 직접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권력자가 독재자로 변신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과 회복 불가능한 파국, 지옥 같은 재앙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입니다. 독재 가능성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지 않고 범죄의 잠재적 결과를 형량 근거로 철저히 세운 점이 가장 충격적이고 정의로운 부분입니다. 이건 법원이 국민을 지키려는 결의입니다. 이 판단이 한번 내려지면 이후 모든 재판들이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을 더 가볍게 보려는 쪽이 오히려 더 무거운 논리적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선례가 되어 영원히 남을 폭풍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게 반복해온 2시간짜리 계엄 주장은 이번에 완전히 감경사유로 쳐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사건 실패를 미화하려는 모든 비열한 시도를 단호히 칼처럼 끊어냈습니다. 계엄군이 소극적이었던 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역 행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합니다. 연대급 장교들부터 소극적으로 버티었고 국회로 몰려든 용감한 시민들, 국회에 모여 해제 결의를 외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철벽처럼 막아냈다고 설명합니다. 범인의 더러운 의도와 달리 상황이 뒤집힌 것일 뿐 실패는 반대의 거대한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진실의 힘입니다. 또 해제 결의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을 강행하면 된다고 윤석열이 뱉었다는 발언이 여러 증인들에게 전해졌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라고 폭로합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던 그들의 마지막 비열한 완화 논리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강찬호는 절차적 의문을 날카롭게 제기합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공판 초기에 특검에게 혐의를 더 올리라고 압박하듯 방향을 드러낸 게 예단의 냄새를 풍긴다는 의심을 강하게 남깁니다. 내란 방조 사건에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요. 또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3년까지 치솟는 게 과연 정당한지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국무위원 소집을 계엄 합법성 부여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반대 의견을 유도한 긍정적 행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말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하고 말하면 왜 말대꾸냐고 하는 이에 불가 판결 비유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강찬호는 형량의 잔인한 강도와 법리 연결이 과도하다고 분노 어린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칼날입니다. 이에 김준일은 법조인의 보수성을 직설적으로 꺼냅니다. 정치적 보수성이 아니라 판례 중심의 고루한 해석 습관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성격의 사건일수록 기존 사례와 비교하며 형량을 가늠하려는 관성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날카롭게 설명합니다. 이게 법원의 고질병입니다. 윤석열 구형 논쟁에서도 사망 여부를 최우선 논거로 보는 쪽과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치열하게 나뉘었다고 폭로합니다. 김준일은 이진관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 성격을 채택하고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이 이번 판결의 절대적 핵심이라고 봅니다. 노태우 1심 22년 6개월보다 더 세게 때려야 한다는 분노의 분위기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덧붙입니다. 판사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형량의 의도가 그렇게 읽히는 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토론의 중심은 다시 김용남 전 의원으로 돌아오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강찬호가 제기한 귀걸이, 코걸이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순서 문제와 증거 문제를 날카롭게 분리해 정리합니다. 우두머리보다 아래 사람이 먼저 선고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꼭 순서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합니다. 한덕수 선고가 윤석열 선고를 기속한다는 주장은 완전한 과장, 왜곡된 헛소리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증인 신문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별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직설적으로 베어버립니다. 특검 제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우원 진술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그걸 건너뛰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완전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법정 싸움이 아니라 여론전을 하듯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도 함께 붙습니다. 절차를 문제 삼을 때는 제대로 절차를 말해야지 분위기만 운운하면 설득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점을 김용남 전 의원이 정확히 치명적으로 파고듭니다. 이게 프로페셔널한 비판의 본보기입니다. 선고 직후 구속 여부 신문 장면도 극도로 상징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방송 생중계는 신문 단계에서 끊겼지만 한덕수는 재판부 결정을 겸허하게 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끝났고 실질적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래 거주지 안정성, 도주 가능성 부재, 항소심과 대법원 다툼 여지, 최근 해제된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방대한 자료 검토 필요성을 필사적으로 강조합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도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반면 내란 특검 장호성 특검보는
범죄의 극악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추가 기소 사건까지 고려해 구속이 당연하고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 쪽 손을 들어주며 구속을 결정. 한덕수는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변호인들과 긴장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 자체가 사법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예정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강찬호는 이진관 선고가 주심 재판부에게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극적인 비유까지 동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지요? 그러나 김용남 전 의원은 논점을 완전히 달리 잡아 현실적 변수를 날카롭게 강조합니다. 선고 지연 가능성, 그 중에서도 피고인의 불출석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걸린 사건에서 궐석 선고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지적합니다. 주심원이 2월 19일 꼭 출석하라고 특별히 경고한 게 오히려 힌트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주심원이 선고 예정일이 목요일이고 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는 점을 치명적으로 꼬집습니다. 2월 19일은 그야말로 사법의 시험대, 운명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법원이 만약 무너지면 그 무너짐은 특정 판사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법 전체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결국 주심 재판부 같은 담당자들, 그리고 조의대, 천대엽 같은 사법 수뇌부입니다. 그들은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이 정치의 노예가 되면 정치가 아니라 법이 먼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걸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은 이미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노와 감시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선고에 대한 정치학 교수님의 반응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한덕수 23년 징역 선고, 이 숫자가 주는 충격은 핵폭탄처럼 터지는 수준입니다. 특검 구형 15년을 뛰어넘어 8년 더 올려치기, 재판부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12.3내란으로 규정한 순간 사건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혐의가 아닌 내란이라는 용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을 바꿔버렸어요. 김용남 전 의원 분석처럼 내란은 연쇄살인보다 무겁습니다. 국가 뿌리를 흔드는 괴물범죄, 재판부가 극도로 중대시한 이유예요. 위로부터의 내란, 신윤 쿠데타라니. 이 표현이 정확히 맞아요. 실패한 쿠데타 사례가 희귀하다는 점, 사건의 위험성을 더 키웁니다. 성공했다면 독재 지옥이 왔을 텐데 법원이 국민의 힘을 강조한 건 정의로운 선택이자 승리입니다. 실패 원인을 가해자 절제로 돌리지 않고 국민저항, 군경 소국 대처, 국회 해제 결의에서 찾은 점, 책임을 제대로 돌린 겁니다. 재판부 중형 이후 설명은 권력자가 독재자로 변신할 가능성, 사회 혼란과 파국 불가피, 정치 수사가 아닌 형량 근거예요. 이 판단이 선례가 되면 이후 재판들은 영향 피할 수 없어요. 가볍게 보는 쪽이 더 큰 부담 지게 됩니다. 이 시간 계엄 주장, 감경 사유로 완전히 거부됐어요. 실패 미화 시도를 단호히 차단, 상식 있는 사람의 직감 때문이라고. 연대급 장교 소극성, 시민 몰려듦, 의원 결의, 반대의 힘이 작동한 결과예요. 해제 후 23차 계엄 발언, 여러 증인 증언으로 드러났어요. 축소 논리가 법정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찬호의 절차 의문 제기, 공판 초기 혐의 올리기 권고, 예단 냄새가 남는다고 지적했어요. 중요 임무 종사로 23년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 논란 가능성 있어요. 국무위원 소집을 합법성 부여로 보는지 반대 유도로 보는지 양면성 논에 말 안 하면 왜 안 하냐 비유 재밌어요. 김준일의 법조인 보수성 언급, 판례 중심 해석 습관 강하다고. 새 사건일수록 기존 사례의 비교 관성 작동. 윤석열 구형 논쟁에서도 사망 여부 vs 민주주의 후퇴 상징성 치열하게 나뉘었어요.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아래로부터와 비교 불가. 이 문장이 판결의 절대 핵심입니다. 노태우 22년 6개월보다 무겁게 분위기가 깔려있다는 해석이에요. 김용남의 순서 문제 정리, 우두머리보다 아래 먼저 선고 많아요.
기속주장 과장이라는 단호한 말. 증인 신문 없이 사실 인정 반발, 헛소리라고 배워버린 점 통쾌해요. 절차 문제 삼을 땐 절차 말해야지. 분위기만 말하면 설득력 잃어요. 구속 신문 장면 극적이었어요. 한덕수 겸허 수용 발언,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음 주장. 특검보 범죄, 중대성 형평성 강조, 재판부 증거인멸 들어 구속 결정. 윤석열 1심 선고 코앞입니다. 이진관 선고가 주심 부담될 수 있어요. 꼬리 몸통 흔든다 비유 나왔지만 김용남은 지연불 출석 변수 강조. 사형무기 사건 궐석 어려움. 2월 19일 출석 요구가 힌트 같아요. 주심원 다음날 퇴임 타이밍. 그날이 사법의 운명 시험대예요. 법원 무너지면 사법 신뢰 붕괴. 개인 아닌 전체 문제됩니다. 수뇌부도 책임 피할 수 없어요. 법이 정치 노예되면 법 먼저 끝장. 국민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분노와 감시에 눈길 쏟아지고 있어요. 이 판결은 민주주의의 전환점입니다. 권력 남용의 전형적 사례예요. 위로부터 내란 개념 정립되면서 미래 정치 행위의 강력 경고예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배신하면 중형 기다린다는 메시지. 김용남 쿠데타 규정 빛나요? 실패 희귀성 강조가 사건 독특함 더해 성공 막은 건 국민의 힘, 판결문 취지에 완벽 부합합니다. 가해자 자제력으로 실패 돌리면 반복 위험 커지지만 법원이 국민저항 강조로 책임 방향 제대로 돌렸어요. 독재 가능성 단순 수사 아닌 형량 근거로 삼은 점 혁명적입니다. 이 판단이 사법 일관성 강화하고 새 시대의 신호탄 됩니다. 계엄 미화 시도 단호 차단, 소극성 이유가 상식 직감이라니. 시민의원 역할 강조, 반대 힘작동 논리 설득력 최고예요. 증인 발언 폭로로 완화 논리 완전 파괴, 카타르시스 순간이었어요. 절차 의문예단 의심, 혐의 추가 권고 논란 지적, 토론 깊이 더해줍니다. 국무위원 소집 양면 해석, 형량 과도성 문제의식, 생각할 거리 풍부해요. 법조인 보수성 판례 관성, 구형 논쟁 예시까지 통찰력 넘칩니다. 순서 증거 분리 정리, 과장 주장 배기, 여론전 비판 신랄해요. 구속 신문 드라마틱, 겸허 수용 호소 강력 주장, 결정 순간 긴장감 최고예요. 선고 앞두고 압박 지연 변수, 불출석 리스크 궐석 어려움, 운명의 날 경고 강렬합니다. 법 무너지면 대재앙, 사법 신뢰 산산조각, 감당할 사람들 책임 무거워요. 정치에 끌려가면 법 먼저 파괴, 국민 감시가 최후 보루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 정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권력 감시 민주 수호 국민 역할, 이게 핵심 교훈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 사건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해요. 법 독립성과 정치 중립, 이 판결이 바로 모범 사례예요. 비판 목소리도 무시 못해요. 절차 공정성에 대한 논란, 신뢰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